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재민입니다. 영어 이름으로는 데이빗 킴인데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든 이유는 제 친구, 한국에서 제일 친한 친구 민호가 지금 한 30년 이상 된 친구가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정확한 그 미국에 대한 유학이나 그 이민에 대한 정보가 없다. 그리고 또 제가 또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미국 유학이랑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한 거 있는데 현지 미국에 이민 온 사람으로서 이민 온 지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35년이 돼 가는데 그리고 또 미국도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으로서 여러 가지 그 좀 기왕이면 좀 정확하고 정확한 그 정보를 드리고자 이 채널을 이 비디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저는 1986년 제물포 고등학교 인천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왔고요. 그 다음에 미국 고등학교, 그 다음에 대학교,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. 주류대학교를 졸업하고, 그 다음에 미국 TV LA18이라고 채널 18번이라고 LA에 있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. 한인들이 많이 보고 여러 다인종들이 많이 방송인데 거기서 제가 한국어 방송 뉴스 앵커 한 2년 정도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미군의 저 폴베링 조지아주에서 근무했습니다. 간부 훈련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미국 공립학교 수학, 한국어, 그 다음에 비즈니스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군 안에 있으면은 그 유학생을 또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거든요. 거기 좀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또 저의 지인들의 유학이나 이민들에 관하여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이 사진을 보시면 옆 사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저입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그 미국 그 주임 선생님인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인데 옥스퍼드 아카데미라고 미국 최우수 공립학교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학교 중에서 한인 학생들이 한 15% 20% 되는데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가 저를 사거든요. 오렌지 카운티. 여러분들 오렌지족이라고 들어보셨죠? 예. 오렌지 카운티라고 미국 LA 바로 남부 쪽에 있는 좀 부유한 그 뭐라 그러나? 한국으로 말하면은 그 시보다 작은데 구라 그러나 카운티. 인데 여기 보면 얼바인 그다음에 사이프레스, 애나하임 이 근처에 세리토스 그래서 주로 그 유명한 그 공립 학교들이 있고 또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서 사십니다. 그 다음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지금 한국어를 또 가르치고 있고 그 전에는 또 다른 또 미국 공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먼저 간단하게 그 미국 유학이라 하면은 그 조기 유학이 있는데 국민학교 때 유학 그다음에 중학교 때 유학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. 그 이제 자녀를 혼자 보낼 때 경우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제 고등학교라 유학을 보내신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보통 사립 그 고등학교 에 있고 그 다음에 공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. 근데 먼저 사립 고등학교를 주로 이제 많이 유학을 보내시는데 보통 사립 고등학교 하면 사립 고등학교가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사립 고등학교마다 그 특징이 있고요. 뭐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텍사스, 뭐 네브라스카, 뉴욕 여러 군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립 고등학교들은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한인들이 없는 곳들에는 주로 기숙사 위주죠. 주로 이제 기독교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. 기숙사 위주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통제를 받고 유니폼 입고 아침, 점심, 저녁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 과정은 1년에 보통 한 3만 불에서 6만 달러까지 들어요. 왜냐하면은 보통 사립학교 좀 좋은 데 가려면 한 비용이 그 학금 투이션이라 그러죠. 1년에 그 내는 비용만이 보통 2만에서 3만 불 되거든요. 근데 생활까지 하려면 한 6만 달러 정도 들어갑니다. 사실상 3만 불 가지고 자녀를 미국에다 보내신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타이트, 이렇게 좀 빠듯하다 그러나? 예, 그렇죠. 그 다음에 그리고 보통 사립학교에서는 보통 3, 4년 정도를 원해요. 왜냐하면 이제 과목이
미국에는 이렇게 그 고등학교를 인준하는 단체라고 있습니다. 서부에는 와스크가 있고 또 동부에는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요구하는 과목이 있어요.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 갖고 그 과목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그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떤 또 조심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 어떤 사립 학교는 인준 인가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. 예, 그것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예, 그것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제 기숙사가 있고 이제 홈스테이가 있습니다. 홈스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한인들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상 요즘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그 한인 그 고등학교 유학생들을 잘 안 받습니다. 한인 부모들이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랑 한국이랑 법이 굉장히 다른데 특히 미성년자에 관한 법은 굉장히 철저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어느 학교에서 이제 내가 아는 지인의 자녀라도 그 지인을 우리 집에 받으려면은 먼저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이제 지문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이 독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끼 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학생이 또 뭐 또 잘못되면 일단은 그 학생을 담당하는 내가 부모자 입장이 되거든요. 그 영어로 말하면 가디언이라 그럽니다. 가디언이라 그래서 제가 그 부모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무슨 학생이 책임이 나면은 저한테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거의 다 한인 학부형들이 좀 그런 거를 피하려 그럽니다.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러지만 또 그 학생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그 학부형을 수라 그러죠. 고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피하는 상태이고 미국 부모님들도 그걸 또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.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그런데 그걸해서 사립학교는 주로 이제 그 기숙사에서 많이 합니다. 공립학교는 이제 공립학교는 좋은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딱 1년만 가능합니다. 1년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보통 그 학비는 10,000불에서 15,000불 사이거든요. 근데 이제 3만에서 5만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홈스테이 하는 집에다가 보통 뭐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줘요.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미국 고등학교는 활동이 많습니다. 활동이 많아서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어떤 학교는 이제 그 버스를 제공하지만 버스를 안 타고 오는 학교가 많거든요. 근데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서 이 그 뭐냐면 대중교통이 잘 안 발달돼 있어요. 그래서 미성년자일 경우는 거의 다 보통 학생을 데려와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학생이 이제 우리 집에 멀고 있다면 학교 끝날 때 데려와야 되고 아프면 또 데려와야 되고 뭐 학생이 또 어디 또 친구 만나러 가면 또 데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이 이제 대리 운전 기사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 그래서 가격을 보통 2만 불에서 한 3만 불 정도 받습니다. 그런 점이 있어요. 그리고 공립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공립학교는 이제 넓잖아요. 그런 게 있고 학교는 근데 이제 공립학교에서 졸업을 하시면은 공립학교 그 학교 1년만 다녀도 졸업장이 그 학교로 주어집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펙을 쌓아서 4년제 대학에 이렇게 진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장점과 단점.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비싸죠. 사립학교는 비싸고 그 대신에 이제 또 장점은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돈을 또 많이 내는 반면에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는 장점이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넓다는 것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공립학교는 꼭 홈스테이 기숙사를 거의 다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찾으셔야 됩니다. 근데 보통 공립학교에 있는 그 담당관들이 이렇게 찾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 유학으로 가겠습니다. 대학 유학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미국이 대학이랑 한국 대학이랑 되게 다릅니다. 한국에는 그 수능 시험 기준으로 해갖고 그 3년 정도 그 안에 못하면은 뭐 거의 다 이제 대학에 대한 그런 꿈은 포기해야 되잖아요. 근데 미국에는 대학을 뭐 20살에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막 이민 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뭐를 해서 이제 영어 막 배우고
영어도 뭐 한국에서 뭐 6년 배웠는데 미국에 보니까 현지 영어는 하나도 쓸 게 없더라고요. 제가 영어를 또 독일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가 독일어인지 또 스페니쉬인지 구분이 안 돼갖고 근데 미국에서 와서 하여튼간에 되게 처음에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칼러지라고 2년제 대학이거든요. 2년제 대학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깁니다. 예를 들자면 제 사촌 같은 경우도 산타모니카 칼러지 2년제인데 UCLA 갔고 제가 아는 한 유학생 한 명은 여기 엘카미노 칼러지라고 저쪽에 있거든요. 거기서 그 2년 동안 공부해서 UC 버클리 갔고 그리고 또 제 사촌은 UCLA 있다가 그다음에 달마우스 아이비리그 갔다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그라스쿨 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나이가 늦게 시작해도 이게 미국에는 상관이 없어요. 뭐 대학교를 30살에 졸업하시는 분도 있고 40살에 졸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 점이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러지에서 하면은 이제 경비가 저렴하거든요. 그 학비가 작고 그래서 보통 3만에서 4만 달러 1년에서 2년 정도 해서 그 후에 트랜스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유니버시티는 이제 4년제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보통 미국에 이제 유학 올 때 뭐 꼭 이제 그 네임 브랜드를 원하시잖아요. 뭐 하버드, 예일, 스탠포드 뭐 이런 쪽을 원하시는데 뭐 사실상 뭐 제 아는 지인이 뭐 내 미국 친구 남편이 스탠포드 MBA 졸업했는데도 지금 일 없는 사람도 있고 교포 자녀 중에서 진짜 아버님이 진짜 엄마가 진짜 열심히 세탁소에서 일해서 예일 대학교 그 유명한 예일 대학교에 보냈는데 학과가 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일감이 없어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예, 뭐 노는 그런 사람들도 좀 종종 있습니다. 근데 미국에서는 학과가 중요합니다. 어떤 학과가 네임 브랜드보다 사실상 여기 있는 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뭐 어카운팅 회계학 전공한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예일 유니버시티에서 아니면 하버드에서 그냥 인문학 전공했는데 나오다 보면은 잡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칼스테이크 졸업한 애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점점 있습니다. 근데 한국 기준에서는 굉장히 네임 브랜드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. 근데 그것을 좀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년제 대학은 비쌉니다. 보통 5만. 제 자녀가 지금 제 딸이 이제 UC 상위 UC에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학비가 한 5만 불 되거든요. 5만 불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학부형이 대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이 대출해야 되고 또 우리 또 장모님이 또 주셔야 되고 이게 1년인 게 아니라 보통 4년이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4년제 대학교 가려면 한 30만에서는 50만 달러가 정도 내야 하고 뭐 의과 대학 가면 뭐 그건 뭐 할 수가 없죠. 하니까 그 정도로 예상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대학원이 있거든요.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 유학은 좀 다르죠. 대학원쯤 올 때 되시면은 보통 대학원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확실하니까 그 대학원에서 있는 또 장학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에서 또 그 학생일 경우 거의 다 파트타임 한 20시간 정도 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대학원쯤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가족이랑 또 같이 오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대학원에 있는 경우에서 이제 박사과정 예를 들어 갖고 화공학과 미국에 유학 갔는데 저쪽에 동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커네티컷 주에 있는데 그 공부하다가 그 커네티컷 공립학교에 취직되시는 분도 봤어요.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그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주에서 그냥 취직되시는 분도 봤고 또 얼마 전에 또 UC 계열의 따님이랑 미국에 그냥 같이 그냥 한국에서 그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한 어머니가 이제 UC에 있는 좀 메이저 UC에 와서 그냥 교육학과 PhD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요 근래 이제 한국어가 이제 열심히 되니까 학교에서 야 그러면 너 좀 이 한국어 일반 좀 가르쳐라. 그래갖고 한국에 그 한국어 가르치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있는 그 아주 그냥 5손가락 아는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. 이제 대학원 유학 갔을 때 이제 주로 장학금이 많은 데는
그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쪽에 되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. 또 뉴욕도 그렇고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브라스카, 미조리 뭐 이런 주 쪽에 가면은 좀 장학금들이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쪽에는 그 고급 그 인재들이 그쪽으로 많이 안 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원대에서 그들을 유치하려고 좀 많이 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취업 이민이 있고요. 취업 이민에 대한 거는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제가 다음번에서 또 혹시 또 피드백이 있으면 거기에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